세 번째는 상가 건물과 가업 승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돈 좀 있는 분들이 아파트 대신 상가나 꼬마 빌딩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꼬마? 이게 어떻게 꼬마죠? 예전에는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죠. 바로 감정평가 사업인데요. 국세청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시가에 맞게 감정평가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 빌딩을 상속받은 분이 공시가격인 6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었는데 국세청이 직접 평가를 해보니 시세가 320억 원이었던 거죠. 무려 400% 이상 뛰어서 수백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건물 증여도 깐깐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시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보신 적 있으시죠? 빵이랑 커피 함께 파는 곳인데 왜 저렇게 큰 규모로 지었을까요? 여기엔 가업승계 특례라는 엄청난 세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50억 원짜리 토지를 그냥 증여하면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증여세는 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베이커리 카페로 창업을 해서 가업승계를 받으면 증여세가 무려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6억 원 정도를 아끼는 셈이죠. 재미있는 건 세법상 빵집은 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특례 업종인데 단순히 커피를 파는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호프집 이런 업종들은 특례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길을 쓰고 커피숍이 아닌 베이커리 카페로 창업을 하는 것이죠. 업종 하나 차이로 세금 16억 원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이 베이커리 카페의 가업승계 특례도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늬만 빵집, 주차장 사업으로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어떻게 가업승계가 될 수 있냐, 꼼수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서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공제를 받으려면 직접 빵을 생산해야 합니다. 게다가 빵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요. 그냥 커피 팔면서 빵 몇 개 갖다 놓은 걸로는 절대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또 기간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무늬만 빵집이었던 분들, 지금부터 제대로 빵 구워 보겠다라고 하면 공제될까요? 안 돼요.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다시 경영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행 10년인 최소 운영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상 친절한 절세 꿀팁 많이 보러 오세요.